여러분은 방금 전에도 인스타그램에서 친구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글 지도로 맛집을 검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천재 엔지니어들과 수조 원짜리 서버를 굴리는 이 거대 기업들이 왜 우리에게는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이 모든 서비스를 평생 공짜로 퍼주는 걸까요? 실리콘밸리에는 아주 유명하고도 섬뜩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상품의 가격이 무료라면 당신이 바로 상품이다.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고객이라고 착각했던 구글과 메타에게 우리는 그저 잘 포장되어 팔려나가는 상품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우리를 사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 되냐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작년 매출은 무려 400조 원이 넘습니다. 놀라운 건 이 천문학적인 돈의 80% 가까이가 바로 여러분의 정보를 판 광고 수익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검색하고 클릭하고 화면에 머무르는 그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조 단위의 현금 복사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이 스크롤을 얼마나 빨리 내리는지, 어떤 사진에서 0.5초 더 멈췄는지, 심지어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수집합니다. 이 수만 가지의 데이터 조각들을 데이터 마이닝으로 조합하면 서버 속에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는 복제 인간이 탄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우리가 앱을 절대 끄지 못하도록 뇌과학까지 동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처럼 여러분이 계속 스크롤을 당기게 만들고 빨간색 알림 배지로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때 그들은 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훔쳐 돈으로 바꾸는 그들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공짜로 쓰는 이메일과 클라우드 사진첩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여러분의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 여행 일정을 파악하고 사진 속 배경을 분석해 취미를 알아냅니다. 편리한 기능이라는 가면 뒤에서 그들은 여러분의 사생활을 낱낱이 해부하고 분류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친구와 운동화 사고 싶다고 말만 했는데 5분 뒤 인스타그램에 운동화 광고가 뜬 적이 있으시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검색 기록, 음성 데이터,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합되어 지금 당장 지갑을 열 확률이 가장 높은 상품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클릭하는 그 0.1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치열한 경매가 벌어집니다. 광고주들이 이 사람의 3초를 내가 사겠어 라며 돈을 걸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의 눈동자가 머무는 시선은 이미 경매장에 팔려나간 고기처럼 가격표가 매겨져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위치 정보는 가장 비싼 값에 팔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자고 어디로 출근하며 주말에 누구를 만나는지 알면 소득 수준과 소비 성향을 100%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감시당하는 줄도 모른 채 스스로 동선을 상납하는 디지털 수감자들입니다. 이 거대한 감시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광고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행동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원래 살 생각이 없던 물건을 사게 만들고 투표하지 않을 후보에게 투표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대 IT 기업들이 노리는 무서운 행동 경제학입니다. 이게 단순한 음모론 같나요? 2016년 미국 대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심리를 분석해 트럼프에게 유리한 가짜 뉴스를 뿌렸고 실제로 선거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우리의 데이터가 민주주의까지 해킹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더 심각한 건 필터 버블입니다.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과 뉴스만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편향된 정보의 감옥에 갇혀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됩니다. 생각이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입할 때 무심코 눌렀던 약관 동의 버튼, 사실은 악마와의 계약서였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 속에 제3자 정보 제공, 위치 추적 허용 같은 독소 조항들이 숨어 있었죠. 우리는 그저 다음 버튼을 빨리 누르기 위해 내 정보의 소유권을 기업에 헐값으로 넘긴 셈입니다. 우리는 고작 무료 메신저와 웃긴 동영상 몇 개를 보는 대가로 너무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에 취해 있는 동안 구글과 메타의 주가는 10년 사이 10배가 넘게 폭등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를 땔감으로 태워 그들의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디지털 노예로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내 정보의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설정 속 깊숙이 숨겨진 추적 금지 버튼을 찾는 법부터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데이터 보호 습관까지 거대 기업의 반격을 가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스마트폰 설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폰은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에서, 안드로이드는 구글 설정의 광고 탭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이 스위치 하나로 기업들의 끈질긴 미행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구글은 여러분의 과거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글 계정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메뉴로 가보세요. 웹 및 앱 활동, 위치 기록이 모두 켜져 있을 겁니다. 이걸 끄거나 3개월 후 자동 삭제로 설정하세요. 그들의 서버에 쌓인 나의 분신을 주기적으로 소각하는 겁니다. 그럼 브라우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브레이브나 덕덕고처럼 광고와 추적기를 기본적으로 막아주는 개인정보 특화 브라우저를 사용해보세요.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데이터 사용량도 줄어듭니다. 기업의 감시망을 피해 안전한 디지털 망명을 떠나는 셈이죠. SNS에 올리는 정보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있는 생년월일, 출신 학교, 사는 곳 같은 정보를 나만 보기로 바꾸세요. 그리고 설정의 광고 기본 설정에 들어가 내 관심사 정보를 모두 삭제하세요. 기업이 나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내가 타겟이 될 확률도 낮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입니다. 내 정보가 팔려봤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을 괴물로 키웠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다. 공짜 서비스는 내 정보를 대가로 지불한 정당한 거래임을 명심하고 끊임없이 기업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기업들만 문제일까요? 해커들이 털어간 여러분의 정보는 다크웹에서 공공재처럼 거래됩니다. 주민번호, 집 주소, 비밀번호가 담긴 풀 패키지가 단돈 몇백 원에 팔려나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들에게 여러분은 그저 가성비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엄마 나 폰 고장났어. 뻔한 문자에 왜 속을까요? 그들이 여러분의 가족 이름, 말투, 평소 생활 패턴까지 다 알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SNS에 올린 사소한 일기장들이 범죄자에게는 완벽한 사기극을 위한 시나리오 대본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명의로 대포폰이 개통되고 수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다면 명예도용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털린 개인정보 하나가 멀쩡하던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권도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카드사는 여러분의 결제 내역을 분석해 신용 점수를 매깁니다. 술집 결제가 작거나 할부를 많이 쓴다면 이 사람은 위험해 라고 낙인 찍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금리를 슬그머니 올려버립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의료 데이터입니다. 스마트워치가 기록한 여러분의 심박수, 걸음수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운동 부족이시네요. 라며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2배로 올리는 시대가 이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얼굴, 지문, 홍채, 생체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영원한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털리면 답도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안면 인식으로 무단횡단자의 신상을 전광판에 띄웁니다. 내 얼굴이 전 세계 공유 TV에 등록되어 감시당하는 세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헤이 구글 하고 부를 때만 들을까요? 스마트 스피커와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구조와 대화 내용을 24시간 수집합니다. 가장 사적이어야 할 집구석까지 기업의 CCTV와 도청 장치를 제 돈 주고 설치한 꼴입니다.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이제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제 AI는 예지력까지 갖췄습니다. 당신은 곧 이직할 것이다. 곧 아플 것이다. 를 본인보다 먼저 예측합니다. 기업은 이 예측 데이터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필요도 없는 보험과 물건을 사게 만듭니다. 나의 미래마저 그들의 마케팅 각본대로 쓰이는 겁니다. 결국 프라이버시 빈부격차가 생겨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비싼 돈을 내고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받지만 서민들은 무료 서비스를 쓰기 위해 발가벗겨집니다. 데이터가 곧 계급이 되는 사회, 당신은 감시당하는 하류 계급으로 남을 것인가요? 선택의 기로는 지금입니다. 우리는 지금 감시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실험실의 쥐가 되었습니다. 편리함이라는 치즈 앞에서 쳇바퀴를 돌며 전기 데이터를 생산하는 신세죠. 이 쳇바퀴를 멈추려면 공짜 치즈 뒤에 숨겨진 덫을 직시하고 끊임없이 의심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차라리 양반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데이터 브로커 회사들이 여러분의 등기부등본, 범죄 기록, 쇼핑 목록을 섞어 개인정보 패키지를 만듭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의 종목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 수천 번 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나는 SNS 안 하니까 괜찮다. 고요? 천만에요. 친구가 연락처 동기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전화번호와 정보는 이미 기업 서버로 넘어갑니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마저 유령 프로필로 만들어 관리하는 그들의 치밀함 앞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회원 탈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지워질까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법적인 의무 보관 기간을 핑계로 또는 백업 서버라는 명목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좀비처럼 살려둡니다. 디지털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삭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쟁사로 갈아타려 해도 쉽지 않습니다. 사진, 연락처, 구매 내역을 인질로 잡고 생태계라는 감옥에 가둬버렸기 때문이죠.
데이터 이동을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것, 이것이 IT 공룡들이 독점을 유지하는 악질적인 락인 전략입니다. 카페에서 무심코 연결한 무료 와이파이도 위험합니다. 해커들은 가짜 와이파이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접속하기만을 기다립니다.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이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번이 해커의 모니터에 실시간 자막처럼 뜹니다. 세상에 공짜는, 특히 공짜 인터넷은 절대 없습니다. 탈퇴 버튼은 왜 이렇게 찾기 힘들까요? 바로 다크 패턴입니다. 기업들은 여러분이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도록 미로 같은 메뉴를 설계해 놨습니다. 가입은 3초 만에 시켜주지만 탈퇴하려면 20고개를 넘어야 하는 이 치졸한 심리전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시크릿 모드를 켜면 안전할 거라 믿으셨나요? 착각입니다. 단지 내 폰에 기록이 안 남을 뿐 통신사와 웹사이트 서버에는 여러분의 방문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투명 망토를 쓴 줄 알았지만 사실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귀찮아서 구글로 로그인 버튼 많이 쓰시죠? 이건 집 열쇠, 차 열쇠, 금고 열쇠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남에게 맡기는 꼴입니다. 구글 아이디 하나만 털리면 연동된 모든 사이트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편의성의 대가는 보안의 붕괴입니다. 웹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뜨는 쿠키 허용 팝업 귀찮아서 그냥 전체 동에 누르시죠?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동의 피로감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지쳐서 포기하는 순간을 기다리며 합법적으로 정보를 털어갈 수 있는 만능 프리패스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인터넷에 한번 올린 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디지털 문신이라고 하죠. 10년 전 철없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취업을 가로막고 결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흑역사는 어딘가 깊은 서버 속에 박제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TV 광고에서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고주파 소리가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마이크가 이 신호를 몰래 감지합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TV에서 맥주 광고를 보고 있구나 라고 파악하고 곧바로 핸드폰에 맥주 쿠폰을 띄우는 소름 돋는 기술입니다. 귀엽다고 올린 내 아이의 사진, 범죄자들에게는 선물입니다. AI는 아기 사진 몇 장만으로 10년 뒤 얼굴을 예측하고 신상 정보를 조합해 유괴나 도용 범죄에 악용합니다. 이를 쉐어런팅이라 부르죠. 부모의 과시욕이 아이의 디지털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당신의 목소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 3초의 통화 목소리만 있으면 AI가 당신과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가족에게 전화해 급하니까 돈 좀 보내줘 라고 말하는 가짜 당신. 딥페이크 기술은 보이스피싱을 완벽한 사기극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개인의 데이터를 점수화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인터넷에서 정부 욕을 하거나 게임을 많이 하면 점수가 깎이고 기차표조차 살 수 없게 됩니다. 데이터가 단순한 상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21세기판 빅브라더의 채찍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안 쓰면 되잖아? 라고요? 카카오톡 없이 회사 생활이 가능합니까? 구글 없이 과제를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거대 플랫폼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점을 악용해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고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뿐입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중독되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귀찮아 생체 인식을 쓰고 길 찾기가 귀찮아 위치 추적을 켭니다. 기업은 이 귀찮음을 파고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대문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편리함은 공짜가 아니라 자유를 팔아 산 것입니다. 다가올 메타버스 세상은 더 끔찍합니다. VR 기기는 여러분의 동공이 어디를 보는지, 언제 커지는지까지 추적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욕망까지 데이터로 추출해 가상현실 속에서도 맞춤형 광고판을 띄우는 세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곧 닥칠 현실입니다. 왜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거액에 사들였을까요? 메신저, 사진, 인맥 데이터를 모두 독점하여 여러분을 완벽하게 포위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그들은 데이터 독재자가 되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듭니다. 감시는 회사까지 따라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의 마우스 움직임, 키보드 입력 속도, 화면 캡처까지 관리자에게 전송합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당하는 디지털 파놉티콘 속에서 직장인들은 숨 쉴 곳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압니다. 우울할 때 쇼핑을 많이 한다는 패턴을 분석해 기분이 다운된 날 귀신같이 쇼핑 알림을 보냅니다. 가장 약해진 순간의 감정마저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경제의 비정한 민낯입니다. 이름을 지웠으니 안전하다. 는 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위치 정보 단 4개만 있으면 95%의 확률로 그게 누군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 데이터라고 안심시키는 기업들의 말장난에 속지 마세요. 그들이 가진 퍼즐 조각은 이미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본 설정을 아주 교묘하게 해둡니다.
정보 제공 동의는 기본값으로 켜두고 거부 설정은 꽁꽁 숨겨두는 식이죠. 여러분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내 정보를 마음대로 쓰세요 라는 적극적인 허락으로 간주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여러분의 정보를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구글과 애플은 매년 수만 건의 이용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겨줍니다. 테러 방지라는 명분 아래 기업 서버에 저장된 내 은밀한 사생활은 언제든 국가의 감시 기록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라이버시도 돈 주고 사야 합니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내야 광고 감시에서 벗어나고 비싼 기기를 써야 그나마 추적을 피합니다. 돈 없으면 억지로 광고를 보고 내 정보를 팔아야 하는 세상, 바야흐로 프라이버시의 양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블로그에 쓴 글, 인스타에 올린 그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 AI를 학습시키는 공짜 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챗GPT가 똑똑해지는 동안 저작권료나 정보 이용료 한 푼 받으셨나요? 우리는 무임금으로 AI를 키우는 디지털 일꾼들일 뿐입니다. 알고리즘은 진실보다 체류 시간을 원합니다. 자극적이고 편향된 영상만 계속 보여주니 사람들은 점점 보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 괴물이 되어갑니다. 결국 사회는 분열되고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추천 알고리즘이 점령한 세상에서 우연은 사라졌습니다. 듣는 음악, 먹는 음식, 심지어 만나는 사람까지 AI가 정해준 대로만 살게 되죠. 자유의지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0과 1의 코드가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하는 꼭두각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탈출하려고 해도 발목이 잡힙니다. 구글을 탈퇴하는 순간 수년간 쌓은 사진, 연락처, 업무 메일이 인질이 되기 때문이죠. 편리해서 쓴다. 는 말은 핑계일 뿐 사실은 거대 플랫폼이 쳐놓은 디지털 울타리 안에 갇혀버린 신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디지털 파놉티콘에 살고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짜 행복을 전시하고 좋아요 숫자에 목숨을 걸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린 채 데이터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무섭다고 눈을 감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공짜의 유혹에 취해 있는 동안 그들은 더 튼튼한 감시망을 짜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내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심하고 끊임없이 감시자들을 역으로 감시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 귀찮다고 방치하셨나요? 해킹의 1순위 타겟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를 찾거나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통해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 싹 다 탈퇴하세요.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것, 이것이 내 정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데이터 배당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정보로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도 돈을 내놔라 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공짜 원료를 제공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내 데이터에 정당한 가격표를 붙이고 기업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당당한 주주가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앱의 절반은 1년에 한 번도 안 씁니다. 하지만 그 좀비 앱들은 지금도 백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의 배터리와 정보를 갉아먹고 있죠. 당장 폰을 켜서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세요. 앱이 줄어들수록 감시의 눈동자도 하나씩 줄어듭니다. 보안은 원래 불편한 겁니다. 자동 로그인을 끄고 2단계 인증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그 3초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킵니다. 대문 열쇠를 꽂아두고 다니는 편리함보다 번거롭더라도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는 안전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단어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디지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먼저 알려줘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지 않는 법, 내 위치를 끄는 법.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 수영과도 같은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소비자의 가장 큰 무기는 거절입니다. 약관이 불공정하다면 가입하지 마세요. 싫으면 안 쓰면 그만 이라는 태도가 모여 기업을 바꿉니다. 이용자가 떠나는 것만큼 기업이 무서워하는 건 없습니다. 까다로운 소비자가 되어 그들을 길들여야 합니다.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럽은 이미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구글에 조 단위 벌금을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개인의 권리가 우선되는 법,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의 기반입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서비스가 무료라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서비스의 상품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미끼를 물고 데이터 농장의 가축으로 살 것인가? 주체적인 주인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이 영상을 알고리즘에 받아 널리 퍼뜨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깨닫고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데이터는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밤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시받지 않을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럭셔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